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캔자스 시티의 연은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고 전월 대비 하락했다고 하는데 29 대비해서 22 정도로 조정이 됐다고 합니다. 향후 6개월 동안 전망을 나타내는 합성 기대지수가 소폭 하락했으며 9월에 제조업 생산지수 또한 전월 대비 하락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8월에 시카고 연은 전미활동지수 예상치가 0.5를 하회하며 전월 대비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8월 3개월 이동평균 전미활동지수는 전월 대비 상승했고 시카고 연은에 따르면 올해 2분기에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고점에 도달하면서 8월에는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지표 중에 3개가 전월 대비 하락했다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 32만 명을 상회하며 전주 대비 증가했다고 하고요. 무디스 애널리틱스가 미국의 디폴트에 빠질 경우에는 6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경고에 따른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디폴트 상태가 빠지고 해당 상태가 지속될 경우 대침체, 필적할 만한 경기 침체가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가 나왔고, 왜 경제적 체력이 많이 깎였죠. 코로나든 어떤 부분이든 간에 그런 영향성이 아직 소멸된 게 아니고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요. 현재 시장 참가자들은 의회에서 결국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로 인해 정책 위반자들이 안이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라는 지적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환율은 달러 인덱스 추이가 93.11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연준이 9월에 FOMC 회의에서 연내 테이퍼링을 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헝다그룹의 영향으로 좀 끼쳤다라는 부분과 금 가격은 온스당 1747달러 선에 마감을 했다고 하는데요. 헝다그룹의 디폴트 우려가 진정이 되었고 FOMC 미국 경제 성장이 고용에 대한 낙관적인 영향으로 약간의 하락을 보여주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헝다의 디폴트 우려는 약간의 물음표가 아직은 남아져 있는 건 맞습니다. 그 점을 계속 유시하게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유가도 배럴당 73달러 선에 마감이 되었는데요. 멕시코 지역에서 허리케인에 따른 원유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돼서 그 영향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토로가 디파이 암호화폐 11종 투자 포트폴리오를 추가했다라는 내용과 미국의 OCC 청장 대행이 암호화폐는 가짜금이다 라고 또 상당히 몰아붙였습니다. 금융의 취약성을 좀 많이 언급을 하면서 그렇게 많이 그랬어요. 그 다음으로 해당 트위터 언급 횟수가 비트코인 1위, 이더리움 2위라고 하는데요. 트위터에 따른 이런 분위기로도 심리적인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더 많이 올랐을 때도 알트코인들이 갑자기 트윗에 언급 횟수가 좀 달라지는 배경인데 지금의 비트코인이 언급의 횟수가 매우 높아졌다는 건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 이게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궁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리서치 글로벌 탑 100 기업 중에 81개 기업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 중이다라고 나왔습니다. 시가총액 기준 100개 기업 중에 81개 기업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나져 있으며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14년까지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 혹은 연구한 기업은 페이팔과 디즈니 두 곳에 그쳤지만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도가 급부상하며 21년 현재 81개 기업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져 있으며 그중 27개 기업이 완전한 기능을 갖춘 블록체인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 중인 81개 기업 중 65개 기업이 블록체인 솔루션을 적극 개발 중인 것으로 나타나져 있으며 16개 기업은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서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중앙은행이 모든 기간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 불가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에 또 영향을 또 많이
주기도 했었는데요. 금융기관 및 비은행 결제 기관은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며 관련 서비스의 계좌 개설, 이체, 청산 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암호화폐 담보물 보험 책임 법의를 포함시킬 수가 없다. 암호화폐에 대한 인터넷 정보 관리를 강화하며 인터넷 기업은 경영 지원, 마케팅, 유료 트래픽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 광고 규제를 강화하며 불법 금융 활동을 단속하며 그리고 돈 세탁, 해외 도박, 대포 통장 부분을 전국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왔던 내용이냐면요. 중국의 인민은행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중앙사이버관리국의 최고인민법원과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최고인민검찰원과 중국은행 및 보험규제위원회와 중국의 증권관리감독위원회 외환국에서 나왔던 내용이니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보다 더 긴 내용이 있는데 이게 함축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오리지널 본을 봤는데 그냥 이 정도 내용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이상 더 엑기스를 좀 다뤄볼 만한 그런 재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하나 더 추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내용이 재탕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야, 그 전에 중국 금융 규제는 기존에도 하고 있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강화가 된 건 맞습니다. 예. 그게 엄중당속으로 좀 바뀌었어요. 네, 그게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대로 유지를 하고는 있었지만 이번에는 좀 더 강화하는 형태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중국의 여러 가지에 따른 규제를 좀 강화하고 있죠. 교육 규제, 여러 가지 문화적 규제, 등등, 출산 부분에 따라서 또 조정하다 보니까 그거에 관련된 부동산 규제, 이런 걸 계속 내놓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부분도 약간의 단속적 관리를 추가 강화를 이번에 좀 내비쳤다. 요렇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된 소식은 몇 가지가 좀 더 있긴 하지만 그렇게 기존에 임팩트를 줄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특근법 관련 지갑 이동에 관한 요약 내용이 있는데요. 자, 핵심 요약은 지갑 간의 코인 이동은 두 지갑의 신원이 확실한 경우에만 허용이 되며 국내 거래소의 개인, 그러니까 현재 코빗을 비롯한 4대 거래소가 향후 KYC를 통해 개인 지갑을 소유자로 확인할 것이므로 확인이 되는 경우 문제가 없고 국내에서 국내로 넘길 때는 변경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와는 영업 목적을 거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항이 있으므로 현재 4대 거래소 외에 서로 코인 전송은 불가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갔었을 때는 자신이 고객과 다른 사업자 고객 간의 매매 교환을 중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다른 사업자와 국내 해외 인가 신고 등을 거쳐 가지고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자이며 사업자가 고객과 거래한 사업자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중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외든 국내든 신원이 확실하고 그 거래소를 이용하는 고객에 따른 정보가 매일 확인 기록해라 하며 그 확인 절차 방법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사전 제출하면 문제될 건 없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개인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게 되면 무법지대이다. 그러니까 잡히면 또 철퇴 맞을 수 있으니 그 점 유의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과 그래서 조금 더 추가로 제가 추가 설명을 좀 드린다라고 하면 9월 25일 이후부터 바이낸스 이용 못하나요? 금융위원회에 물어봤던 그런 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9월 24일까지 사업자로 영업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았던 데는 5천만 원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인데 이게 벌금 수준이 낮죠. 거래소 목퇴하면 수백억 원 정도인데 이건 약가죠. 목퇴하고 그냥 신고 안 하고 싱싱 날려버리면 끝이에요. 예.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고, 자, 코인데스크 코리아가 금융위 그리고 FIU에 직접 물어봤다. 자, 모든 해외 거래소가 다 신고 의무 대상이냐? 해외 거래소 중 원화 결제, 한국 홍보 마케팅, 한국어 서비스 지원 등의 대상으로 영업하는 곳이 신고 의무 대상이다. 그래서 바이낸스 요거 날려버렸죠. 그 다음으로 내국인 대상 영업을 하는 해외 거래소가 발견이 된다면 불법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웹사이트 접속 차단 등을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회에서 들어가는 거 빼놓고 는 이제 다 막아버리겠다. 뭐 이런 형태로 들리기도 해요. 그 다음으로 한국어 고객 지원 CS를 제공하는 것도 영업으로 봐야 하냐? 종합적으로 좀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25일부터 바이낸스 외 해외 거래소 이용이 불가능하냐? 국내 투자자들이 이용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사업자가 한국인을 상대로 직접 영업을 하는지 신고 의무 판단을 하는 게 관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며 다만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금융위에 신고한 거래소를 이용할 것을 공고하고 있다. 해외 거래소 등에 이용하다가 피해보면 내 책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짝 발을 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24일 기준으로 바이낸스, 프런트, 바이비트, 페백스 등 한국어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이다. 해외 거래소의 신고 의무 부과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이냐? 특검법 제6조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금융거래 등의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 명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바이낸스로 코인 이제 못 보내게 되냐? FIU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바이낸스를 코인 입출금을 제한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업계 관계자는 특검법 감독 규정의 28조가 자금 이동 규칙, 트래블 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가 관건이라고 밝혔으며 가상자산 사업자가 100만원 이상 암호화폐 주고받고 신원 정보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규칙이 있는데 그게 내년 3월 25일까지 적용할 예정입니다. 특검법 감독 규정 제28조에 따르면 자신의 고객 외 다른 사업자 고객 사이에 코인 거래를 중개할 수 없다. 단 상대가 국내나 해외 인허가 받은 사업자면 상관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국발 헝다 소식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언급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헝다가 어느 정도 채권 이자 지급을 발표해가지고 한때 또 주가도 좀 반등이 나왔고 전체적인 투자자산 시장이 반등이 일시적으로 나와주긴 했습니다. 근데 9월 만기 채권 부분의 이자 지급을 하겠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아직 이자 지급이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만기날 도래하는 약 993억 원 규모와 22년 3월 만기 5년물 채권 이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게 좀 찝찝하다. 현재 중국 정부가 유동성을 풀며 간접적인 개입하고 있는 부분이 좀 포착이 되었다. 그래서 헝다 최근 소식이 헝다 달러 채권 이자 지급을 실패했다라고 해서 급락이 나왔고 전체 코인 시장 많은 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때맞춰서 20조 원 이상 유동성을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안도감을 주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유동성을 공급했는데 저게 만기 부분을 좀 처리를 안 했다. 그러면 뭐 가능성을 뽑아보면 그 다음 기한이 있죠. 그 기간 동안 못하면 부도입니다. 그러면 부도를 처리했는데 유동성을 넣어줬다는 건 시장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낼름 국유화를 시켜버릴 수 있겠죠. 그리고 어차피 전체적인 틀로 보았을 때는 저의 생각은 좀 아직까지도 똑같습니다. 어차피 시장의 충격이 하루로 보았을 때는 좀 커 보일지언정 전체 뭐 한 달이나 1년 추이로 보았을 때는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다. 그리고 서브 프라임급 정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제가 중국의 남부지방에 있거든요. 북부지방 부분에 대한 소식은 조금은 느립니다. 근데 남부지방까지는 그 정도 사이즈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제가 남부지방에서 그런 생활과 그리고 해당에 있는 이런 정보를 계속 취합을 하고 확인했었을 때는 그렇게 막 도미노적으로 좀 이루어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경제 부분이 생각보다 잘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제조업이든 건설 경기든 여전히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만큼 여기는 사회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체계와 이런 질서 부분을 좀 잘 강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거를 한번 체험을 해보다 보니까 이래서 관리가 되는구나 라는 걸 지대로 느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불안감을 가지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뭐 기존에 뭐 미국에서 여러 가지 좀 이름 있는 그런 기업에서 나왔던 내용들이나 아니면 미국에서에 따른 그런 기관장들이 이야기했던 부분하고 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뭐 리먼 브라더스급은 아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리먼 브라더스급하고 왜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이게 확인이 가능한 측면이 좀 있거니와 확인이 불가능한 채권들이 좀 많이 섞였다라는 게 가장 큰 요인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쪼개줄 수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중국은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수장이 어떻게 해서 마감하면 뭐 어떻게 보면 시간을 최소화시켜서 빠르게 정책을 전달할 수 있는 큰 힘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일반 자유민주주의적인 측면에서 좀 단점은 그런 게 있죠. 뭐 상원, 하원 거치고 국회 거치면 그 시간의 틀이 또 한 번이라도 결렬되면 엄청나게 딜레이가 많이 거쳐서 이래저래 피해 규모가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권 측면에 대한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그 대신 그 또한 단점도 있죠. 그만큼 지혜로운 수장이 있어야 그런 중요한 결정 부분이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살아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게감이 꽤 크고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다. 근데 지금의 중국에 있는 총 현금 규모 대비와 외환자산 규모 대비와 그리고 지방은행과 중앙은행의 지금 시드 여유율 추이를 보면 충분히 방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진짜 막 최악의 상황까지 그렇게 몰고 가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도 시진핑 주석이 3선이 불가능하다라는 점과, 그리고 해당 다른 당파가 또 다른 집권 체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거니와, 그리고 동계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안게임도 곧바로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래서 저번에도 두 가지 측면을 다 설명을 드렸죠. 첫째, 시진핑 주석이 3선의 시험대로 만들어진 시험지이다 라는 의견도 있고요. 두 번째, 오히려 시진핑이 상하이파 부분을 더욱더 현금에 따른 그런 경색을 줌으로써 나의 공고한 3선을 하기 위한 그런 틀도 있다. 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 그런 의견만 나왔던 걸 그냥 전달해 드리는 부분이고, 이게 맞다 아니다 이렇게까지는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차피 이제 10월 달이 거의 가까워졌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어차피 10월 달에 나올 수 있는 거는 미국의 이제 부채 한도를 증액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또 많은 영향을 해서 푹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우리는 대응과 현금을 좀 필요할 필요성이 있거니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니 뭐니 해도 뭐 중국의 소식 헝다 외적으로 경기가 완만하게 잘 방어를 해줄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좀 봐야 되는데, 10월 달에 일단 미국 거 부분이 좀 잘 넘어가면 얘는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기간을 또 지켜봐야 되겠죠. 저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으로 영양은행 부총재가 암호화폐 향후 강력 규제에 필요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규정중 발제위원회가 제안한 방안에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다. 필요하면 규제 선제적으로 적용할 계획이 있다. 그러면 상당히 위축이 될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패턴이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최대한 돈을 벌 수 있을 때 현명하게 끊어치는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서클이 플레이드와 파트너십을 맺었고 USDC 입출금보다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마지막으로 도미넌스를 또 보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지금 이렇게 장이 안 좋은 시점에서도 그만큼 도미넌스 추이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다라는 게 또 재미난 부분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스위칭을 하지 않고 알트에 재미가 별로 없고 먹을 게 없고 그렇다라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거고 대부분 현금을 인출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걸로 알 수 있는 대목이 무엇이냐면 나머지 알트코인 도미넌스를 또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어요. 알트코인 도미넌스를 보면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도미넌스 추이도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가 내려간 형태가 좋은 거지 도미넌스도 뭐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 내려가게 되면요 이게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이거 당연한 얘기잖아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수치상으로 얘기를 하면 올라간 게 만약에 여기가 1이었고 여기가 10%까지 올라갔다고 칩시다. 도미넌스가 그럼 내려가는 만큼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 폭차가 있잖아요. 근데 얘가 고만고만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면 내려갈 수 있는 도미넌스가 1인데 여기서 더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0.7, 0.5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위쪽은 많이 열려져 있지만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도미넌스가 많이 안 들어온다는 건 그만큼 소외됐다 뭐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얼마만큼 비트의 도미넌스를 많이 뺏어올 수 있는 알트코인 쪽에 더욱더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또 좋은 예시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약간의 도미넌스 이동 추이도 좀 잘 보셔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인기 있었던 그런 알트코인들은 자기의 가격에 다 충분히 반영이 되었고 그렇지 못했던 알트코인들은 또 여기에서 세대 교체가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도 좀 보실 필요성이 있거니와 최근에 또 보게 되면 지금의 순위 부분보다는 지금의 대외적인 시황과 미국의 어떻게 보면 지수 부분이 어느 위치에 갈 것이냐 그리고 달러 부분 제가 매번 설명을 좀 드리잖아요. 달러 부분을 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달러가 많이 올라갔다는 건 그만큼 공포지수를 또 대변하는 측면으로도 보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괜히 제가 앞부분에 달러, 뭐 금, 뭐 예를 들어서 또 유가 그런 거 괜히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 계속 뭐 물어보시는 구독자분들이 있는데 저는 뭐니 해도 여기에서 어느 정도 정리하는 부분은 뭐가 됐던 간에 11월 달 중에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더 많이 떨어진다라고 해도 11월 중에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저는 야수의 심장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그걸 보고 베팅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10월달 이 언더에서도 예, 분명히 회복세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가능성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냥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만약에 10월달까지 제가 예상했던 부분이 회복을 못 해주었을 경우에는 거의 먹을 부분은 없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어제 방송에서도 뭐 SEC에 따른 위원장 그리고 최근에 뭐 EU나 이런 쪽을 보게 되면 분위기가 똑같아요. 미국이 이제 조만간에 금리 인상하니까 유럽도 위험자산 부분 다 커팅하려고 하는 거죠. 중국도 지금 최근에 뭐 갑자기 암호화폐 부분 과거와 똑같은
부분을 좀 다루었는데 왜 지금에 와서 또 한 번 더 발언을 했던 이유, 좀 초과적인 스탠스를 보여줬던 이유, 다 똑같은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이야기를 했죠. 22년도에 세금 유예가 1년 더 뒤로 백 해봐야 의미가 없는 이유가 수익이 있어야 세금을 내는데 여러분들 수익을 못 챙겨먹고 오히려 더 밑으로 꽂아버리면 볼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동평균선 481선도 자주 보는 구간 중에 하나거든요. 만약에 이 구간을 만약에 거의 근처까지 가까워졌다라고 하면 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거의 오지 않고 잘 지탱해서 올라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많이 들어요. 예, 그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시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